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공학 하면서 자동차공학, 전기차와 수소차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부품, 엔진을 대체하는 모터, 그 다음에 연료를 대체하는 아, 배터리죠. 그 두 가지를 좀 배워보자 했고, 그 다음에 수소차에서는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해서 배워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모터 부분을 설명하다가 이거 모터를 그냥 가볍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기전자를 좀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 전기전자를 4학년 학생들이 듣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학생들이 듣는 숫자가 많이 적어요. 이제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수가 들어서 전기전자의 기본 개념 없이 이 모터와 배터리, 연료전지를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기전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히 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그 세 가지 핵심 모터, 배터리, 연료전지를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큰 그림을 좀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전기공학 발전 역사를 좀 설명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패러데이와 맥스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패러데이는 영국의 실험가, 그 다음에 맥스웰은 그 이론가. 그래서 패러데이는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은 맥스웰 방정식 해서 전기와 자기를 통합적으로 봤어요. 여기 실험 위주에서 전기와 자기를 통합적으로 보고 이건 식으로 꾸며서 이제 그 완전한 그 지배 방정식을 형성했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이 책, 이건 참고서적이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순서의 앞부분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기전자 요약을 좀 할 텐데 우선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지만 이 전체 그 역사를 알면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앞부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인물을 봐요. 인물사. 인물 중심으로 우선 한번 훑어보고 빠르게. 첫 번째, 길버트. 윌리엄 길버트예요. 윌리엄 길버트. 1540년에서 1603년 영국의 물리학자. 영국의 물리학자. 이 길버트는 이 자기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 자석, 자기, 자기학의 창시자예요. 자기, 자석, 자기학, 자기학의 창시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자기학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자석을 발견하고 또 자기가 무슨 영향을 받는다. 이 지구도 일종의 자석이죠. 지구도 자석이고 이 자기 자성을 띤 물질, 자성체라는 게 있다. 그게 자석이죠. 영구 자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성체로 바뀌는 그런 게 있죠. 철 같은 거. 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종이 같은 반자성체도 있고 비자성체도 있고. 그래서 이 길버트는 이제 자기학의 창시자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해볼게요. 쿨룽이죠. 쿨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쿨룽. 전하의 단위로도 쓰잖아요. 전하의 단위로도 쓰죠. 그래서 찰스 쿨롱인데 찰스 쿨롱. 찰리스 쿨롱.
프랑스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정확히 발음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쿨롱은 우리가 보통 쿨롱이라고 하죠. 쿨롱. 1736년생 1806년. 자세한 건 여러분도 한 번씩 찾아봐요. 위키피디아나 뭐 두산 백과 이런 거 찾아봐서 간단하게 좀 노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랑스죠. 쿨롱은 프랑스의 공학자이고 물리학자다. 프랑스의 공학자 또 물리학자. 정전기 법칙을 발표해요. 정전기. 정지하고 있는 전기. 정전기 법칙. 전기가 전하 두 개가 가만히 있는데 서로 땡기거나 미는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제 정지, 스태틱, 일렉트리서티죠. 정전기.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흘러가는 거지. 동전기. 정전기가 있고 동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 법칙, 그 유명한 쿨롱의 법칙이 있죠. 쿨롱의 법칙 또는 중요하니까. 자, 쿨롱의 법칙 전에 설명했는데 여기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이 뭐예요? 이 정전기, 정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같은 건 이제 전자 같은 경우죠. 전자. 플러스 전하는 뭐 양성자 같은 경우, 양성자. 이런 게 있다. 양성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해요. 프로톤. 전자는 일렉트론. 이게 정지한 상태에 가만히 두 개가 있다. 거리 R만큼 떨어져 있고. 이럴 때 쿨롱의 법칙.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겠지. 서로 땡기는 힘 F. 인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부호가 다를 때는 인력, 같을 때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 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를 Q1이라고 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Q2라고 하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하량 Q1과 Q2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비례상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호이면 이제 인력이 작동하고 인력이 서로 땡겨야 되겠네. 부호가 이제 다르면 청력, 마이너스면은 청력. 이렇게 인력이나 청력이 된다. 이게 쿨롱의 법칙이죠?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요 K의 단위는 뭐예요? K의 단위는 이게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고, 뉴턴. 그 다음에 전하의 단위는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따서 쿨롱이에요. 전하의 단위는 쿨롱. 여기도 쿨롱. 거리는 SI 단위로 하면 다 미터 제곱이 되겠네. 미터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K의 단위가 나오지? 이 K, 비례상수 K의 단위가 나와요. 이걸로 해보면 K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의 제곱 곱하기 미터 제곱, 이런 단위.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그랬지? 이것도 암기하면 좋죠. 말이 나온 김에 쿨롱 얼마라고 그랬지? 내가 여기 9 곱하기 10의 9승. 9 곱하기 10의 9승. 이게 지금 쿨롱의 법칙 또는 정전기 법칙. 여기 쿨롱의 법칙. 단위가 외기도 쉬워요. 9 곱하기 10의 9승 값이야. K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런데 이 비례상수 9 곱하기 10의 9승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 9 곱하기 10의 9승. 우리가 빛의 속도 있잖아요. 빛의 속도.
C라고 합시다. 이 단위로서의 쿨롱이 아니고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 2.997 얼마? 근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또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30만 킬로미터. 여기 9니까 이거의 제곱쯤 되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쿨롱의 법칙, 그 비례상수는 빛의 속도 제곱을 취한 다음에 9 나오잖아. 그러면 10의 16승이니까 16승에서 이걸 16승이 9승으로 만들려면 몇 승을 7승을 빼면 곱해주면 되죠.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개념이야. 이렇게 빛의 속도와 관련이 돼요. 또는 이 K를 달리 표현하면 이 K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 K를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여기서 엡실론이 뭐냐면 엡실론이 유전율이죠. 진공중 일대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는 유전율.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 유전율. 진공에서. 요 제로는 진공에서. 진공이나 공기에서. 진공 또는 공기에서의 유전율. 이 유전율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기를 잘 유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기를 잘 유인한다. 유전율이 크면은 거기 그 근처에 전하가 더 많이 몰려 있죠. 유전율이 작으면 덜 몰려 있고. 그래서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쿨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쿨롱은 정전기, 정지하고 있는 두 개의 전하 사이에 같은 부호면 인력, 다른 부호면 청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그거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그런데 이게 뉴턴 법칙하고 완전히 똑같다. 그 얘기도 했어요. 뉴턴의 중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하고 완전히 똑같다. 실제로 여기 질량 M1, 질량 M2 인 두 행성, 태양, 지구. 여기에 거리가 R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 만유인력 F가 작용하는데 이것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비례상수 G 만유인력 상수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지. 그래서 요 만유인력 상수는 그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중력 상수 또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 만유인력 상수. 이거는 1600 몇 년도에 1687년인가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소개됐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 거야. 이것은 1800년대니까 쿨롱이 1700, 1800인가 1700년대니까 한 100년 이후에 이 식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똑같죠? 이거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 큰 세계의 질서가 굉장히 작은 질서의 세계로 그대로 표현이 된 거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인력 외에 청력도 가능하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니까 그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이나 쿨롱의 정전기 법칙이나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을 봅시다. 세 번째는 제임스 와트죠. 와트. 제임스 와트는 우리 기계 분야에서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제임스 와트 1736년생이에요. 1736년부터 같이 쿨롱과 같은 해에 태어났네. 1819년 영국의 발명가지. 영국의 발명가. 뭘 만들었죠? 증기기관 만들었죠. 증기기관.
그래서 이 단위가 이 이름을 따서 뭐의 단위야? 파워, 동력의 단위지. 동력, 파워. 동력, 파워의 동력의 단위다. 단위. W라고 쓰고 와트로 읽죠. 와트. 그래서 1와트면은 어떻게 돼? 전기와 관련해서 1와트면은 1볼트. 그러니까 파워는 전기에 전압을 걸어주고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죠? 그럼 파워는 어떻게 계산해요? 전류 곱하기 전압이 있어야지. 전위차가 있을 때 그 저항을 통과하면서 파워가 곱해지면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리고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전류가 있지? 전류가. 이 전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위차나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 전위차 델타 V 또는 V가 있고 V에다가 흐르는 I를 곱하면 파워가 돼요. 또 R로 쓸 수도 있지.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R로 표현하면 V는 IR이니까 IR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파워의 단위가 볼티지 곱하기 커런트 하면 이게 단위가 와트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히터 있죠? 히터에 이렇게 뭐 길쭉한 히터가 치면은 여기에 220볼트에 뭐 5암페어가 흐른다. 그럼 요 곱한 만큼 와트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와트, 동력의 단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웨르스테드 나왔네. 웨르스테드. 패러데이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웨르스테드. 이제 그 패러데이 얘기하니까 좀 익숙해졌죠? 웨르스테드? 앙드레 마리에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 1775년에 태어나서 1851년에 사망을 했는데, 여기는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물리학자.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발견했지. 전기와 자기가 관련이 있다. 이걸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해. 근데 약간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메커니즘까지 설명을 못했다고 그랬지. 우연히 이제 그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니까 책상 위에서 어떤 전류 흐르는 실험을 하는데 그 옆에 나침판이 있었는데 전류를 흐르니까 나침판이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전기가 자기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것까지 이제 밝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제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학자들이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앙페르 있죠? 앙페르. 앙페르는 전류의 단위지. 또 앙페르의 법칙도 있어요. 앙페르 또는 암페아라고도 하고, 암페아. 프랑스식으로 읽어주는 게 돌이니까 앙페르라고 씁시다. 앙페르. 미국식으로 하면 암페아. 앙페르. 앤드루 마리에 앙페르. 안드레 마리에 앙페르. 1775년생. 웨르스테드하고 같이 태어났네.
웨르스트하고 같이 태어났고 1836년에 사망을 했어요. 프랑스의 화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프랑스에 뭐 화학도 했고 물리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래서 법칙, 식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밝히고 전류와 아까 저기 웨르스테드와 유사하죠? 전류와 자기장 관계를 밝히고 법칙화해요. 수식화해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칙을 앙페르 법칙이라고 해요. 앙페르 법칙. 왜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해서 이쪽이 흘러가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자기장,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 또 이게 자기장이면 요게 전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앙페르의 법칙으로 전류가 흐르면 여기 자기장 또는 자기력선, 자기장이 형성된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자장이 이렇게 나와. 자장이 형성돼. 그래서 여기가 N극에 해당하고 이쪽이 이제 흘러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S극에 해당한다. 요런 그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수학자답게 수식으로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그걸 지금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아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또는 이쪽을 전류를 이렇게 코일 형태로 보내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그걸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전류의 단위지 또. 전류 I의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암페어. 단위로도 쓰이고. 인물을 알고 그 법칙을 알면 사실 거의 다 아는 셈이에요. 그걸 쭉 정리만 하면 전기전자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그 다음에 6번째 옴 있네.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이 옴이죠. 게오르그 시몬 옴 독일 사람이네. 게로그 사이먼 또는 시몬 옴 OHM 옴 1789년생 1854년생 독일의 수학자. 전류와 전압의 관계. 드디어 우리가 많이 익숙한 옴의 법칙이 나왔어요. 옴의 법칙. 뭐예요? 옴의 법칙? 이렇게 흘러갈 때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직류회로를 꾸며서 저항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꼬마전구 같은 거 그랬을 때 여기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I가 흐르고 저항이 R 그 저항체가 있으면 이제 뭐 빛도 나고 열도 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여기 걸어놓은 볼티지와의 이 3자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옴의 법칙이지. V는 IR. 원래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I가 저렇게 그 전원을 걸고 저항체가 얼마면 얼마나 전류가 흘러가나 이게 이제 오리지널 옴의 법칙이라고 보면 돼. 얼마나 전류가 흘러가나 계산하고 싶어. 걸어준 그 전이차 또는 전압이 V. 그쵸? V. 그럴 때 저항이 크면 클수록 덜 흘러가고 전압이 클수록 더 많이 흘러가고 전류가 저항이 크면 덜 흘러가죠. 이거는 이제 이 전압은
여기에 가해준 지금 저항이 하나니까 이 저항이 예를 들어 10V다. 그리고 여기 10V. 그리고 저항이 전압이 10V. 저항이 뭐 2오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I는 몇 암페어가 흘러가? 10V 나누기 2오hm 하면은 5암페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기계공학에서 저거하고 똑같아요. 유체 흘러가는 거. 이걸 이제 델타 V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 강화. 여기 전원만큼이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 전류는 뭐냐면 흐르는 양으로 표현하면 전하가 흘러가는 거지. 전하가 시간당 얼마나 전하가 흘러가는가. 미세하게 하면 dq dt에 해당해요. 또는 그냥 t분의 q로 봐도 되고. 근데 유체 여기 이게 펌프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 펌프. 이게 펌프야. 유체 역학에서 펌프. 펌프에서 델타 P를 만들어 줘. 델타 P를 만들어주면 압력을 만들어주면 이 유체 요 관 전체 저항 있죠? 저항. 유체 저항, 플루이드 저항만큼 해서 M 다시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쵸? 그거 똑같아. 그 다음에 열 전달도 마찬가지예요. 열 전달도 온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두 지점사의 온도차, 하나가 뜨겁고 차갑다.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 그 물질의 저항, 이게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열 전달률 Q다.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 포텐셜, 템퍼러처 디퍼런스 포텐셜, 프레셔 디퍼런스, 프레셔 포텐셜, 그 다음에 볼티지 포텐셜이 있으면 그 포텐셜이 걸려있는 그 사이에 저항으로 나눠준 만큼 흘러가는 거야.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전류는 전이차 나누기 전기 저항, 열 전달은 온도차 나누기 그 열 저항, 그다음에 질량 유량은 압력차 나누기 그 유량 저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는 이 6사람 설명하고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